안녕하세요. 닥터시다TV입니다. 미국 정말 무섭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마지막 퇴로까지 막으려는 듯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상 최대치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중 무역 협상은 보조금 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보조금 지급이 왜 문제일까요? 이유는 국제무역기구 WTO 등에서는 국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국유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무려 223억 달러, 우리 돈 약 26조 5천억 원입니다. 바로 전년보다 14%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이런 행위가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 기업의 정당한 경쟁을 방해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보조금의 철폐와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사회의 역시 중국의 보조금 덕분에 성장한 것입니다. 중국은 연구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중국 정부 보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조심스러운 태도에도 보조금 지급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뿌린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죠. 사실 지방정부는 대규모 보조금으로 경기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속담으로 치자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은 것입니다. 보조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분야는 석유와 자동차 업종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석유가 보조, 그리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하게도 쟁점은 제조업 분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더 쟁점이 된 것은 오히려 농업 분야입니다. 중국은 옥수수, 밀,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여러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자국의 농가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분야에 관련해서는 중국도 완강합니다. 농민 2억 명의 생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에 농산물 시장을 처음 개방했다가 농민이 큰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보조금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농민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위로하며 보조금 160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 GDP가 711조 원 이상 하락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닥터시사TV가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감염자가 각각 16명과 44명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8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해외 여교입 사례며 7명만 본토 발생입니다. 본토 발생 환자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발 환자 유입으로 비성이 걸린 동북부 해롱 장성에서는 전날 확진 환자 6명, 무증상 감염자 4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있던 중국인들이 육로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하이에서는 해외 여교입 환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와 별도로 햅산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는 중국 전역에서 44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3명입니다. 현재 의학 관찰을 받는 무증상 감염자는 1,000명 밑으로 내려간 999명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총 82,735명이며 사망자는 4,632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를 전염병을 퇴치한 대국으로 묘사하고자 여론을 통제하는 가운데 많은 중국인들은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3월 11일 동부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마지막 코로나 환자 47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후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옌타이보건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장쿠양은 언론사의 옌타이시에는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피터 윈터의 그 다음날 코로나 중환자 한 사람이 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 소식통은 상부의 질책을 두려워하는 여러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0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 건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건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가 덧붙인 말이다.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0으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중국 전역에서 자주 등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제보하고 있다. 산둥성 서우광시의 여러 소식통들이 피터 윈터의 전한 말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은폐하였으며 사망자 친척들의 입을 막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염병이 억제되었다는 거짓 인상이 심어진 것이다. 피터 윈터는 이런 종류의 제보를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사람들이 정부가 검열한 뉴스를 보는 반면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그들의 친척들에게 전염 위험이 아직도 크니 집에 머물라고 신신당부. 이런 정보의 불일치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익명으로 피터 윈터에 얘기한 한 남성은 많은 중국인들이 정부가 발표한 뉴스를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매로 그의 아내는 정부가 올해 곡물이 풍부하다며 중국이 곡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는 루머를 부인한 직후 양식을 얼마 비축하기로 했다. 관영 언론과 정부 관리들이 곡물 부족에 관한 뉴스를 부인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포는 당국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다. 아이들조차 정부의 정보에 혼란스러워한다. 산둥성 더저우시 종현의 초중학교에서는 전염병 예방 수업을 마련했다. 그 수업에서 교사들은 교육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먹고 전염병을 유발시킨 자들을 비난했다. 학생들의 한 학부모는 피터 윈터에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정부가 코로나19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더니 이제는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니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군이 우한에 전염병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면서 왜 비밀을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왔나요? 중국 정부와 미국이 한통속입니까?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했다면 미국과의 통로를 진작 차단했어야지 왜 오히려 미국이 중국발 비행기를 차단한 첫 번째 국가라며 비난했습니까? 거짓말 하나를 숨기려면 10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비국적이게도 전 세계는 중공의 거짓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격 등으로 전 세계 달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꺼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8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달러를 얻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미국도 미중 무역 전쟁 등을 통해 중국과의 대립을 심화시켜온 상황에서 중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부족이 계속되고 중국이 미국과 상호통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외채를 갚기 위해 외환 보이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SCMP 설명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우려되자 지난달부터 기준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 계획 발표 등으로 유동성을 주입해왔다. 또 한국은행을 비롯해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화스와프 체결국을 14개국으로 늘렸다. 하지만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많은 국가와 회사들이 달러화 표시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국가들은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힘이 더욱 커지게 된다. 홍콩 라보뱅크의 아시아 태평양 금융시장 조사 책임자인 마이클 에버리는 중국은 미국의 의존에 달러를 주입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국의 긴급 구제처럼 보일 것이며 암묵적인 정치적 단서도 붙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악관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중국 기업을 돕는 것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스티브 잉글랜더 통화 전략 북미 매크로 전략 대표는 중국, 홍콩, 러시아 중앙은행도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를 요청할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달러 의존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에 공을 들여왔지만 위안화는 달러를 대체할 만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위안화 결제는 여전히 저조하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외화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자본시장 통제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세기 만의 역성장, 그래도 시장은 낙관론의 무게.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주춤하는 듯 했으나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당초 중국의 GDP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천차만별이었다.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1분기 GDP가 6.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57명의 분석가들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28.9%에서 플러스 4%까지 다양했다. 전례가 없는 위기였던 만큼 예측도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도 시장은 최악은 피했다는 인식에 안도했다. 문제는 경제지표 중에서도